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복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며 고용 산재보험의 기초, 보험료 상정 방식, 부가고지 보험료 산정, 적용 대상 사업,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신고, 보험사무대행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으로 산재보험과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은 산재 근로자에 대한 요양, 보상 및 재활 서비스 제공,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 징수, 기업 도산 등에 따른 근로자 임금 채권 보장 사업,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실업대책 사업 및 저소득 근로자 복지 지원 등으로 일하는 사람의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동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영역 부분의 첫 번째 과정으로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담하는 비율을 말하며 근로자의 보수와 함께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 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에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00분의 16, 예술인 노무 제공자는 1000분의 14로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00분의 16에서 1000분의 18로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16으로 인상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 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에 따라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5 사이에서 차등 적용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 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업 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은 1000분의 2.5,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4.5,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1000분의 6.5,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1000분의 8.5를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일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에 따라 개별 실정료율 또는 산재 예방료율을 병행하여 적용합니다. 사업 종류별 일반 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2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로 구분하여 최저 1000분의 6에서 최고 1000분의 185를 적용받게 됩니다. 개별 실정료율은 재해 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며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총 공사 금액 6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보험 수지율에 따라 해당 업종별 보험료율을 증감합니다. 개별 실정료율 산정을 위한 보험 수지율은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을 3년간의 보험료 총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비율을 말하며 이때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산재예방요율은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는 제도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및 하수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산재 보험료를 인하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20%, 재해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 예방 교육을 수립한 경우 10%,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전환한 경우 10%의 인하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산재 보험료율은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하여 2019년 35개에서 28개로 단순화하여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28개 사업 종류 중 최고 요율은 광업으로 1000분의 185이며 최저 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기계기구, 정밀기구, 전자제품 제조업, 전문, 보건, 교육,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1000분의 6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 보험료율은 전 업종 동일하게 1000분의 1.0입니다. 다음은 개별 실적료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실적료율은 보험 수지율에 따라 산재 보험료율을 최저 마이너스 20%에서 최고 20%까지 증감합니다. 보험 수지율이 75%까지는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율을 2.3%에서 20%까지 인하하고 보험 수지율이 75%에서 85%까지는 증감 없이 산재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 수지율이 85%를 넘을 경우에는 2.3%에서 20%까지 일반 보험료율에서 인상됩니다. 산재 보험료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임금 채권 부담금과 성면 피해 구제 분담금이 있습니다. 임금 채권 부담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산재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근로자의 보수총액 곱하기 임금 채권 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며 부담금의 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2년도 임금 채권 부담금 비율은 1000분의 0.6이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성면 피해 구제 분담금은 환경부 장관이 성면 피해 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재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분담금입니다. 성면 피해 구제 분담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 건설업 사업주에게 부과하며 성면 피해 구제 분담금률은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2년도 성면 피해 구제 분담금 비율은 1000분의 0.03입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료는 신고 방식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가고지 사업장과 연납 또는 분기납하는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구분합니다. 고용 상황 및 보수 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가고지제 적용이 곤란한 건설업, 임업 중 벌목업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자진신고 사업장에 해당하며 그 외의 사업장은 부가고지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사업 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부가고지 사업장은 사업장의 성립신고, 근로자 고용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통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부과까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보험료 고지 등 1년의 체납처분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의 산정, 고지, 수납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며 이후 체납관리 업무는 부가고지 사업장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고지 사업장은 근로자 개인별 월 평균 보수에 각 보험료를 곱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며 정산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연간 보수총액의 보험료를 곱한 합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해연도 추정 보수총액의 보험료를 곱하여 계산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 해에 실지급된 보수총액의 보험료를 곱하여 확정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되 계산보험료의 경우 공사금액 또는 벌목 재정량의 노무비율과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고 확정보험료는 외주공사비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한 값을 직영보수총액과 합한 후 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제외가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월 20만 원 한도의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활동비, 벽지수당, 취재수당과 월 10만 원 한도의 식대,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월별 보험료 및 계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고지 사업장은 매월 15일까지 처리된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부과된 월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계산보험료는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고 사업의 기간이 70일 이내일 때는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성립되어 있는 기존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계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신청 시 연 4회로 분할됩니다. 분기별 납부 기한은 1분기 3월 31일, 2분기 5월 15일, 3분기 8월 15일, 4분기 11월 15일입니다. 다음은 정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고지 사업장의 정산은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정산,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정산, 퇴직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행하여야 하고 폐업 등 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토탈 서비스,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정산보험료는 4월 월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및 누락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유관기관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직권조사에 의해 정산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직정산은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시행된 제도로 고용 종료 시점에 바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부가고지 사업장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 보험료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부가고지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부가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고지 사업장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 평균 보수의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합니다. 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등의 고용신고와 월 평균 보수 변경 등을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월 15일까지 처리된 부분을 기초로 월별 보험료를 일괄 산정하여 부과하고 본 부과 데이터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매월 18일에 전송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기한이 다음 달 10일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월별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는 달리 근로자 개인별 고용 정보에 따라 부과일수를 산정하고 월 평균 보수의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하는 일할 계산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정보와 피보험 자격에 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정산입니다.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로 우선 부과한 후
정상사업장의 경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확정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해 신고를 받아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정산 대상은 전년도 또는 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해당되며, 고용정보를 신고한 근로자는 개인별로 정산하고 일용 근로자 및 고용정보가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정산합니다. 3월 15일까지 신고된 보수총액은 4월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정산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보다 클 경우에는 2회 분할하여 4월, 5월 보험료에 포함하여 고지합니다. 두 번째, 정산 방식은 퇴직 정산입니다. 퇴직 정산 제도는 2020년 1월 16일 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을 하였으나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 시점에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익분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 대상은 부가고지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로 상실일이 2020년 1월 17일 이후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서에 작성한 보수총액을 토대로 정산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서 상에 보수총액을 차고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고용 종료자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를 정정합니다. 화면 좌측 자격 상실 신고서 서식의 보수총액란에 기재한 보수총액으로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바로 정산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측 고용 종료자 보수총액 수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산 방식은 조사에 의한 보험료 정산입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한 근로자 보수 자료를 활용하여 직권으로 부과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일 단위로 1개월 미만 고용하는 일용 근로자도 모두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상용, 일용,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소정 근로시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달리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시간제 근로자를 살펴보면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2구 비전문 취업 자격 소지자는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 적용 대상이고,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 이민 자격 소지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월별 보험료의 산정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근로자 개인별 월 평균 보수에 고용산재 보험료율의 합계액으로 산정됩니다. 상용 근로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월 평균 보수로 다음 연도 4월부터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고, 일용 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상의 월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에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그 밖에 근로자로 불리는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는 월 60시간 미만 상용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등을 의미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산재보험만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들의 월 평균 보수는 그 밖의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 가입월수로 나눈 보수로 산정되며, 당해 연도 월별 보험료에 합산 부과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서식이 부가고지 사업장 정산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신고서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개인별 연간 보수총액을 기재하고, 일용 근로자를 비롯한 그 밖의 근로자는
사업장 보수총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용, 산재보험 적용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적용은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당연 적용 대상으로, 임의가입 사업장은 임의 적용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의제 적용 대상이라고 하여 당연 적용 대상이 적용 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으로 간주하여 보험 관계를 유지하되, 근로자가 모두 퇴사 후 근로자 없이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되며 성립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8년 7월부터 1인 미만 사업의 적용 확대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 사업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고용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과 농, 임, 어업 등의 사업은 당연 적용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은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목업은 개인, 법인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은 연면적,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농업, 임업, 어업은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이 당연 대상이며, 법인의 경우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 2.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건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대수선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은 1. 당연 적용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2. 가구 내 고용활동, 3.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적용 제외 사업이 되며, 해당 법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고용, 산재보험법상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며,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가,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재반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보험가입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의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하며,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공사 건축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보험 성립일은 계속 사업 중 당연 적용 대상은 근로자 유형에 상관없이 최초 근로자 채용일이 성립일이며, 임의 적용 대상은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다음 날이 성립일이 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시작하는 실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성립신고서 가입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식 상단의 신고 대상 보험을 각각 선택해 주시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내용이니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산재보험의 경우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꼭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신고서 작성 요령 다음에서 설명할 성립신고 태만 시 불이익에 대한 미가입 재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신고 신청인欄에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 작성 요령입니다. 먼저 신고 대상 보험을 각각 선택해 주시고 신고 신청 사유가 폐업, 통폐업, 사업 종료 등에 해당할 경우 공통사항 중 해당 항목에 표시하시고 앞서 적용관계에서 말씀드린 의제 적용 대상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즉 근로자가 모두 퇴사 후 근로자 없이 사업주 혼자 사업을 1년의 기간 동안 운영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는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 없이 1년 경과에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소멸에 따른 보험료 정산 결과로 반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작성 후 신청일란에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후 소멸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보험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가 해당되며 급여 징수금의 상한액은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50% 초과하여 체납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부터 납부 전날까지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보험료 납부 태만 중에 발생한 급여 징수금의 상한액은 사업주가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보험 자격 및 고용정보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신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월 평균 보수, 보험료 부가구분 부호 및 사유를 공통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직종, 주 소정 근로시간, 계약직 여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이중 취득 시 각 사업장별로 고용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1.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상용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신고 제외 대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는 성명, 주민번호, 상실일, 해당 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상실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상실 사유를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 정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실신고서에 전년도, 해당 연도 보수총액 작성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피보험자 전급 및 근로자 전보 신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 전급 및 전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전보된 사업장에서 소재지 관할지사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휴직 등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성명, 주민번호, 휴업 또는 휴직기간의 시작일에서 종료일, 휴직 사유를 기재하여 공단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은 휴직기간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에 따라 정산시 부과됩니다. 휴직 사유로는 휴업, 휴직 등이 해당됩니다.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는 근로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 고용보험 공통 변경 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이며 산재보험은 휴직 종료일 변경, 고용보험은 자활근로 종사자의 보장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가고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신고해야 하고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만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 10월부터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신고 기재 시에는 국세청에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의 적용 시점은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평균 보수가 적용되며 보수 변경월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자격과 관련한 신고 내역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정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정정 사유로는 취득일, 주 소정 근로시간 등 기타 피보험 자격 취득 내용, 상실일, 상실 사유, 전근일, 휴직 시작일, 휴직 사유, 보험료 부과 구분 등이 해당됩니다.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내역 취소에 관한 신청 내용은 취득일, 상실일, 전근, 휴직이 해당됩니다. 신고 시에는 각 기관별 고유 서식을 4대 보험별 각 해당 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제도의 마지막 과정으로 보험사무대행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사, 세무사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무료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현재 전국 약 5,400여 개 보험사무 대행 기관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위탁 신청서 승낙 및 보험사무 처리 규약을 교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사무 수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수임 신고서 처리와 함께 보험사무대행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중 궁금한 점은 관할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